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고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여 밤새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3도 분포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한때 일부 지역에서 1에서 4mm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이 경주 방패장 1단계 사업으로 동굴 처분장을 완공한 데 이어 2단계로 표층 방식의 처분장을 2019년까지 또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굴 처분장이 이미 활성 단층 문제로 홍역을 치렀는데 2단계 표층 처분장이 과연 안전할지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경주 방패장 1단계 사업으로 완공된 동굴 처분장입니다. 10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환경공단이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로 2019년까지 표층 방식의 처분장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굴 방식과 달리 41만 제곱미터의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12만 5천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환경단체는 동굴 처분장에서도 이미 문제가 드러났듯이 이 일대는 활성 단층 지역이어서 표층 처분장도 완전하지 않고 테러와 같은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층 처분은 지진이나 테러에 의한 폭격으로 방벽이 무너질 때 또 바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방패장 사업 유치로 정부가 3조 4천억 원대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이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방패장 2단계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동안의 이 50억의 지원 사업들은 너무 부진하다. 아직 60%에 미달하니까 이런 부분에 이 정부가 신뢰성을 보여줘야 된다. 원자력 환경공단은 방패장 지원 사업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표층 처분 방식은 엄격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과 지하수 또는 우수가 전혀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관리 기간인 300년 이상 동안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찬반 갈등 속에 경주 방패장을 유치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안전성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직원 3분의 1은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뒤에도 대구에서 출퇴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최근 전 직원 403명을 상대로 도청에 옮겨갈 경우 이사 계획을 물어본 결과 63.3%인 255명은 이사하겠다고 응답했고 32.3%인 130명은 지금처럼 대구에 살며 출퇴근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집을 구했거나 구할 계획인 직원 상당수가 원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나홀로 이주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각종 용역 입찰에서 외지업체가 경북 지역에 본점을 둔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가하면 참여 비율에 따라 1점에서 3점을 더 주는 경북도 일반 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해당 용역은 일반과 학술, 시설, 정보통신, 폐기물 처리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서 실적이 적은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우리 땅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독도 해외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울릉도 독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선 해좌전도, 대조선 국전도 등 조선시대 제작지도와 삼국 접양지도, 대일본급 조선 청국전도 등 일본에서 만든 지도와 고문서 등 27점이 전시됩니다. 또 서양에서 만든 고지도를 통해 역사적으로 동해의 고유한 이름인 조선해를 소개하고 독도 박물관에 있는 유물과 독도 자연을 담은 사진 20여 점도 선보입니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와 포항 지역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살 전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와 포항 지역 아파트와 빌라 등을 돌며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44차례에 걸쳐 금팔찌 등 금품 1억 8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작물업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주차된 우유 배달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1살 조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도로에서 우유 배달을 위해 시동을 켜진 채 잠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CCTV에 덜미가 잡혀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도청 신청사가 아름다운 전통 한옥 양식이란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청 신청사를 다녀간 방문객은 108개 단체 5천여 명으로 메르스로 한동안 주춤하던 방문객 수가 7월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회마을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이 한옥 신청사와 전통 정원 양식을 보기 위해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앞으로 조경까지 완료되면 방문객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영천역에서 신경주역 26.3km 구간 복선 철도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해 2018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7억 7,500억 원이 투입되는 영천에서 신경주 간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은 지역의 간선 철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남북 간 교통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부선과도 연결됩니다. 철도공단은 현재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돼 있는 철도 노선을 복선으로 전철화해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까지 연결하게 되면 일일 열차 운행 횟수를 현재 39회에서 2019년 53회, 2040년에는 56회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축구 K리그 산하 18세 이하 청소년 대표 챔피언십 대회가 어제 포항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K리그 산하 32개 팀과 일본 J리그 산하 2개 팀이 참가해 다음 달 10일까지 포항 양덕축구장과 청림축구장 등 4개 축구장에서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대회 기간 14일 동안 고등학생 선수 800명과 학부모, 대회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포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이와 별도로 오는 2017년 개최 예정인 20세 이하 월드컵을 유치하기로 하고 최근 설명회에 참석해 포항의 시설 등을 홍보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호텔관광경영학부 김남현 교수가 홍콩에서 열린 세계관광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논문은 개발도상국의 관광 경쟁력이 국가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국가별 관광산업 정책의 전략적 도입 필요성과 경제학적 접근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